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사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포터빌리티 인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영어로 저렇게 적혀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그냥 의료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강의를 의뢰를 받고 우연히 날짜가 겹쳤는데, 미국의 스탯이라고 하는 바이오메디컬 쪽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주 전문적인 잡지라서 여러 가지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9월달 초에 그러니까 The Next Front in the Healthcare Cloud Wars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가 유료라서 저도 뭐 구해서 봤는데, 솔직히 제목에 비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그쪽에서 크게 나온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클라우드 회사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전부 다 MS는 MS Azure Healthcare API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AWS는 예전부터 AWS 헬스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었고, 구글도 헬스케어 데이터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황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미 여러 번들 많이 나가긴 했지만, 일단 한국이다 보니 한국의 상황에 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일단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달에 9월에 정부가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해서 3차 계획을 발표를 했고, 22년 내년부터 3년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공공 분야는 이제 G클라우드라고 해서 정부가 공인하는 클라우드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걸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걸 활성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공공 분야든 민간이든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제공을 하면서 모든 걸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도입을 하는 걸 고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공공 분야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공 부분, 결국 우리나라 의료는 대표적인 공공 부분이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민간 병원은 별로, 대부분의 민간 병원,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긴 하지만 대부분 공공 섹터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라고 간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 부분에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념을 소개를 했고,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쓰겠다라고 하면서 공공 부분에서 이제 G클라우드가 아니라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됐든 뭐 KT 클라우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공공에서도 이제 국가 기밀이나 안보, 범죄 수사, 재판 등 아주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이제 민간 클라우드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고, 다만 이제 보안성은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시셉이라고 하는 보안 인증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가다 보니 이제 SaaS 형태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먼저 도입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클라우드도 대부분 이아스나 파스 형태로 그냥 서버나 인프라를 하고 솔루션은 이제 SI성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솔루션을 그냥 공공분이 활용을 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SaaS를 쓰려면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모든 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거를 하겠다. 결국은 이제 비용 및 개발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원 의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거를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럼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 클라우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어떻게 있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의료 클라우드 관련된 규제는 없습니다. 딱 관련된 그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6년 2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 6개월 뒤에 이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서 의료법 합의 고시가 발표가 됐었고, 그 고시에 보면은 이제 의료기관 내부에서 원래는 물리적으로 병원 땅 안에 있어야지만 EMR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의료기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EMR 데이터를 운영을 하는 걸 허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것 때문에 외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허용이 된다라고 복지부가 요건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대가 지금 어제였나 오늘 아침에는 기사가 나와서 드디어 이제 고대 3개 병원 전부 다 PHIS로 전환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PHIS 같은 것들이 허용되는 게 이제 이런 의료법상의 법적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 고시는 5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부의 전산실을 병원 밖에 외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KTIDC를 쓴다, LGU 플러스 ID를 쓰겠다라는 걸 허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고시가 만들어져 있고요. 약간 폭넓게 해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복지부가 클라우드를 허용을 하는 명시적인 고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이것 말고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가 워낙 의료정보 쪽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 우선순위가 약간 뒤로 밀려서 현재 작업을 했다가 발표를 안 하고 약간 홀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게 뭐 고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지금 현재 외부 클라우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하나 참고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그 EMR 인증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그 클라우드 활용에 대해서 보안 인증이 딱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법은 아니긴 하지만 복지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기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EMR 인증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가이드의 기준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보안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보안 인증이라는 기준이 있고, 여기에 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요구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범이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 클라우드를 쓸 때,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전용의 독립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용망을 구축을 해라라는 게 요구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섞이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이거는 시범이기 때문에 안 지키셔도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와 상관없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외부 IDC를 쓸 때 고시대로 따라라, 그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이제 CSAP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 CSAP 인증이 그 정부의 G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라고 업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개정 가이드라인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는데 이 인증제가 도입이 된 지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고 아마 가이드를 바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이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의료법이든 모든 법이든 그냥 EMR에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기사에서도 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에서 클라우드는 피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제가 그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은 건데, 읽어드리면, 그간 의료정보는 병원별로 개별적인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병원 환자들의 의료정보 공유가 어려웠으며, 그간 병원마다 쓰는 용어와 프로그램이 달라 이를 빅데이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라는 논리로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그럼 클라우드를 쓰면 용어 표준이나 데이터 공유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를 쓰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드랍박스를 쓰거나 구글 드라이브를 쓰거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면, 예를 들어 아래아 한글 파일이랑 MS 워드 파일을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그 내용이 저절로 합쳐지냐라는 겁니다. 안 합쳐지죠. 변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클라우드를 하면은 정보 공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틀린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잘못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의료정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요구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의료정보 공유, 제목에 있는 것처럼 포터빌리티를 유지를 하려면 데이터 표준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표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래 한글이랑 MS 워드에 있는 파일을 합치려면 뭐 이제는 한글에서 워드 파일을 읽을 수도 있고 워드에서도 아래 한글 파일을 열 수 있으니까 열어서 합쳐야 되는 거죠. 결국 합칠 수 있으려면은 안에 스펙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모듈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읽어서 합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료정보도 삼성서울병원 데이터랑 뭐 아산병원 데이터랑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합치려면 서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했는지 스펙이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공개를 결국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 준용을 해야지만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MS 애저에서 적용하고 있는 헬스케어 API 보면 딱 그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헬스 데이터가 저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애저에서 API를 제공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IoT 장비들, 그러니까 뭐 IoMT라고도 하는 IoT 웨어러블 장비들을 이제 커넥터를 만들고 있고요. 저걸 이제 커넥터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IoT 장비들의 표준은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일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신 거고 단적인 예로 그 뭐 걸음걸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들을 갖고 요즘 걸음걸이 측정 뭐 많이 하시고 요즘에 그 회사는 캐시워크였나요? 뭐 돈도 많이 벌고 있으신데 보면 걸음걸이가 이제 핸드폰마다 다르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측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거를 이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한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IoT 커넥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HR7에서 만든 Fire라는 API를 쓰는 걸로 되어 있고 Fire는 미국에서 표준으로 준용을 해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복지부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파이어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파이어 API를 쓰고 그리고 영상은 이제 달콤, 뭐 달콤은 우리나라에서도 팩스 때문에 항상 쓰고 계셨기 때문에 달콤 API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스트럭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답이 없으니까 인제스트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든 잡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합친 다음에 보면 이제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 쓰거나 아니면 각종 자기들이 제공하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모듈을 쓰도록 하는 게 현재의 흐름이고 클라우드를 가더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 표준 API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지금 올해 초 3월에 이제 4차위 하나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위에서 만들고 4차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이헬스웨이 API라는 게 있고 이 마이헬스웨이 API가 이걸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 기사에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라고 나가서 많은 외부에 있는 업체분들이나 산업계에서 반대를 하시고 플랫폼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플랫폼이 아니고요. API를 만드는 거입니다. 이게 복지부가 플랫폼이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헬스웨이 API라고 발표를 하면은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 만드는 거 없이 그냥 API를 만드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API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전환을 할 거고 그리고 웨어러블 장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 건보나 심평원이나 국립암센터나 질병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기사도 나왔으니까 그 ITIG라는 회사가 주도로 이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이헬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마이헬스웨이 API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보의 교류의 근본이 되는 그냥 표준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의 기반으로 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이헬스웨이는 또 다른 또 중요한 게 있긴 한데 일단은 클라우드만 하면 표준만 이야기하면 이렇고요. 그래서 마이헬스웨이 API는 지금 계약이 됐고 2023년 4월까지 1차 개발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표준 용어를 만들고 표준 인터페이스를 API로 만들고 이제 연계 프로세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서 공개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의료기관이 쓸 수도 있고 뭐 기업체가 쓰실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쓰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계속
그러니까 퍼스널리스 레코드, PHR을 만드는 걸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마이얼스웨이라는 건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도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도로에 개인이 들어가면은 PHR이 되는 거고, 기관이 들어가면 진료정보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걸 통해서 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국가에서 하는 R&D 사업,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이 마이얼스웨이 API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준은 이제 마이얼스웨이에서 뭐 용어는 스노메드시티를 작년 8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노메드시티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체나 개인, 병원들이 쓰실 수 있고, 스노메드시티를 쓰시면 되고, 용어는 로잉크를 쓰는 건 이제 로잉크가 코스텀에 이미 만들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로잉크는 그리고 무료이고요. 그리고 HL7 파이어를 쓰겠다라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어서 그냥 쓰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씩 하나씩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를 이제 남은 2년 동안 조금씩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랑 맞물려서 복지부가 4월에 발표했던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전략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핵심 과제를 보시면 활용주 중심의 용어 표준화를 하겠다. 예전에 코스텀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서 안 쓰고 있다는 걸 복지부도 잘 알고 계셔서 최소한 병원들이 쓸 수 있는 표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인 파이어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차세대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파이어가 아직까지 확정된 표준이 아니고 아직까지 개발 중인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째 개발만 하고 있는데 이미 그냥 확정된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최종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차세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뭐 미래형 데이터 표준화는 이제 웨어러블 데이터들 혹은 리얼월드 데이터들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선도 사례를 통해서 실증 사업을 하고 확산을 하겠다. 그리고 추진 기반, 이제 법적으로든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 5가지가 핵심 과제인 거고요. 그래서 뭐 비전은 보건의료 표준화로 서로 통하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만들겠다인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첫 번째에 보시면 목표가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연구 데이터 처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연구용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이유는,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이유는 건강의 질,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게 첫 번째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진료용 데이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진료용 데이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연구용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지가 저는 약간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복지부라면은 이게 그냥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를 하겠어, 뭐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역시나 복지부도 이게 행간을 읽으면 약간 산업 활성화 쪽에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주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 오해는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은 이제 보안이 위험하다라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사를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보다 보안을 다 준수할 수 있겠냐라는 거. 그러니까 보안을 준수하려면은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위해서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거든요. 뭐 빅5만 하더라도, 제가 있는 삼성병원만 하더라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보다 잘한다라고 하긴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삼성병원은 삼성그룹 계열사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엄격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빅 IT 컴퍼니보다는 약하죠.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근데 빅5를 논의하고 하면 상종은 되냐? 그럼 상종 사실은 된다고 치고, 그럼 상종 밑에 있는 종합병원들, 이 의원급들, 병원급들은 어떻게 되냐? 현실은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고요. 제가 100% 장담하건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게 환자 정보 보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쓰진 않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에 올리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리면 네이버가 내 데이터를 훔쳐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 메일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G메일은 어떻게 믿고 쓰시는지.
그걸 보는 순간 그거는 이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법적 이슈이기 때문에 보안이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보안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클라우드를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극복을 하고 그럼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비용 감소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선 다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비용 감소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 고대에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휴니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만든 이제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PHIS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는 PHIS를 쓰면은 그러니까 구축 비용이 감소가 된다라고 세일즈를 하고 있고 동일한 논리로 뭐 이지케어텍도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비트도 하고 있고 모든 EMR 업체들이 다 클라우드 EMR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인 게 그러니까 당장 비용이 적게 드시는 거죠. 구축할 때. 왜냐하면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 단적인 예로 삼성병원이나 뭐 아산병원이나 최근에 아산병원이 최근이라고 하지만 이미 거의 한 5년 전이 돼버린 아미스 3.0을 하셨고 차세대 그 하셨고 삼성병원도 다윈한 지가 이제 슬슬 한 6, 7년이 다가오고 있고 서울대병원도 슬슬 이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보통 이제 5년이 지나가면 차세대를 준비를 하는데 되는데 지금 모든 병원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병원은 기사도 많이 났지만 다윈 구축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산병원도 아미스 3.0 할 때 LG CNS랑 소송을 할 만큼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고 비용은 몇 천억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그 몇 천억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비용은 예전보다 더 많이 들겠죠. 근데 빅5만 하더라도 이제 당장 몇 천억이 되는 돈을 이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생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일단 도입을 하면 초기 도입 비용이 감소가 되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로 세일즈를 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삼성병원의 어프로치이기도 하고 많은 병원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건 예제로 보여드리는 건 이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외부 기관이랑 협업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병원들에는 어떻게 외부랑 협업을 했냐면은 데이터를 반출을 하는 게 힘드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냥 병원에 들어와서 연구를 해라 라고 기업체들이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업체가 서버도 가지고 와서 병원 안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만 가지고 나가는 형태로 자기들이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 갔는데 서로 너무 불편한 거죠. 병원도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담을 느끼고 기업체는 당연히 더 힘든 건 사실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상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업체들만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안성이 훨씬 더 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내가 그 업체를 아무리 믿더라도 데이터를 반출을 했을 때 그 회사가 계약서상으로는 분석을 하고 파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정말 파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 회사 가서 서버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버를 열어보더라도 어디 이렇게 조용히 보관해 놨다가 지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호 신뢰로밖에 안 되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또 골치 아파지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를 해서 데이터를 외부 반출한 걸 기술적으로 통제를 해버리겠다라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은 접근 관리도 잘 되는 거죠. 누가 들어와서 쓰는지 모니터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작업을 하는지 내가 A라는 작업만 하기로 했는데 B라는 걸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병원도 AWS랑 해서 이런 클라우드, 연구용 클라우드를 만들었고 삼성병원도 마찬가지로 AWS랑 MOU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용 클라우드를 외부랑 협업을 할 때 AWS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드리고
외부 기업체분이 AWS 접근을 해서 쓰셔라 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단 비용은 기업체 부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단 현실적으로는 결국 외부랑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은 이거는 제 이야기랑 똑같아서 스탯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현재 아직까지 클라우드 월드에 도달하진 않았다. 미국에서도 뭐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딱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are not there yet in the cloud world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도착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도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코노미컬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칩시트 어베일러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용이 싼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모순된 이야기이긴 한데 앞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 때문에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인 거죠. 과연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ROI, 리턴 온 인베스트가 되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 그걸로 리턴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더 힘든 게 그러니까 초기 도입 비용은 확실히 쌉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사스 형태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정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는 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고대가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던 게 거의 안 바꾸시고 그냥 그대로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큰 병원들은 다 입맛대로 고치는 걸 원하시다 보니 투자가 그러면은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럼 생각보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서 TCO를 개념으로 가서 길게 보면은 약간의 이익은 발생을 하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그런 거죠. 뭐 아주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예를 들어 1년에 500억을 그러니까 뭔가 EMR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뭔가를 하니까. 하지만 5년 동안 1년마다 100억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1년마다 더 좀 줄여서 90억을 내셔야 됩니다. 80억을 5년 동안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 의사결정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극히 드문 상황일 겁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의료 클라우드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려면 내가 투자하는 비용 대비 얻는 혜택이 충분히 크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큰 병원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용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거는 ROI 측면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ROI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적이나 병원의 가장 큰 중요한 자산 중에는 데이터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큰 병원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HIS 같은 경우는 작은 병원들, 의원급들 같으면 충분히 이게 클라우드를 쓰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 있는 거죠. 뭐 동네 병원 가시면은 설치형 EMR 쓰시는 경우에 그냥 원장님 책상 밑에 있는 PC가 EMR 서버인데 그거 그냥 도둑 들어서 들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맞고 그래야지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월 사용료 개념으로 내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극히 초반에 클라우드랑 유사한 개념의 솔루션들을 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최신의 솔루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원급, 병원급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다만 상종이나 상급종합병원이나 빅5 레벨로 가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망설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다만 고대가 지금 전면적으로 클라우드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에 쓰고 있는 NU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클라우드라고 해도 무방한 형태의 EMR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1개 병원들이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클라우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시스템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제 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헬스케어 클라우드는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전면 도입이냐, 부분 도입이냐의 이슈만 있는 거지, 이미 삼성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빅5들이 조금씩 일정 부분의 클라우드는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폭은 갈수록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강원도 정밀의료 플랫폼 사업이나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CDW를 만들고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가실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언제냐, 타임라인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연구용 클라우드는 근시일 내에 될 거다라는 거고, 삼성병원이 아까 강원도랑 사업을 하면서 클라우드 CDW를 만들고 있고, 저희 삼성병원이 쓰고 있는 다윈시라는 다윈시라는 CDW를 클라우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는 옮겨갈 거고요. 하지만 이제 EMR이 어떻게 될지, 병원 정보 시스템이 통으로 언제 넘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통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안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갈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 많은 이해 당사자들, 결국 저게 기업체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일 수도 있고, EMR SI 업체일 수도 있고, 특히나 병원일 수도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어려운 부분을 풀어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할 때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전산실에 서버를 잔뜩 구입해서 갈 거냐, 그 의사결정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병원들이 조금씩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전산실 IT 인력들은 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빅5는 당장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지만 그냥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원급 병원급들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은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전산실 인력이 두 자리 숫자가 넘어가는 병원이 솔직히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그냥 그쪽에선 클라우드를 써서 관리에 부담을 넘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EMR 인증제라든가 보안성 강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 요건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API가 만들어지면은 작은 병원들이나 이런 데는 그냥 EMR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버려서 자동적으로 도입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큰 병원들한테는 일정의 비용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쪽 예를 들면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는 형태라서, 거점 병원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구축 예산을 드리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예산 지원은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유비케어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는 있고요. 그리고 의원급으로 나라 요즘에 뜨고 있는 세나클이나 메디블럭에서 만든 EMR 같은 것들이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있어서 원하시면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세나클이 가장 공격적으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클라우드 EMR 하는 의원급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써야죠. 실제로 저희 형이 영상의학과 교원인데요. 지금 그 영상의학과다 보니까 특별한,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 아주 특이한 EMR 쓰고 있던데, 바꾸라고 해야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최신 기능들이나 고시 같은 것들이 개정이 됐을 때 금방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은 고시사항 변경이 되려면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클라우드에 되어 있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버리는 거니까. 중앙에서만 변경을 하면은 나는 변경된 걸로 청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대응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규제와 관련된 거는 준비를 거의 다 하셨다고 보면 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표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총론만 있고 강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강론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